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환토픽의 용환입니다. 자, 승무패 29회차가 이제 하루 앞으로 또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3번 2월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희망을 했었던 그 승무패 29회차가 다시 시작하는 승무패 회차가 됐습니다. 네. 자, 지난번 28회차가 이제 독식이 나오면서, 한 명의 독식이 나오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기대했었던 거를 그분이 꿀꺽, 경남 함안에서 꿀꺽 하시는 바람에 다시 시작됐는데, 그래도 1등이 2월이 안 된다라는 기대함에 이제 2월이 안 되면 1등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1등은 내가 한다는 얘기죠. 그런 기대를 또 하시고 또 최대한 신중해서 좋은 경기를 가져가시면 누구든지 다 가능한 요런 등수에 좀 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좀 진짜 좀 등수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응원 좀 해주시면 대단히 안 되겠습니까?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EPL 경기만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K리그가 이제 배당이 나왔는데, 이제 아직은 K리그는 저는 배당을 좀 참고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직 K리그는 배당까지 믹스를 시켜서 이제 제가 결과안을 내진 않았고, 이번 그 EPL만큼은 저는 이번 회차에서는 좀 배당을 완전히 좀 배제를 하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개막전 때 EPL을 그 배당을 좀 참고를 해서 이 결과안을 뽑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결과도 처참했습니다. 아주 쓰레기였어요. 그래서 이번 회차는 과감하게 배당은 아예 배제를 하고 순전히 어떤 그 지난번 경기력과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와 최근 어떤 이슈 혹은 투표율 요런 것들로 합쳐서 제가 이제 경기 예상을 한다라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꼭 배당을 참고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제 경기는 눈에 맞고 입에만 맞는, 귀에만 맞는 요런 경기만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28회차 승무패가 끝나고 나서 월요일 새벽에 승일패와 그 다음에 이제 리뷰와 그 다음에 이제 초간단 29회차 예상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때 이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봐요. 왜냐면 라이브 영상을 제가 올려는 드렸는데 이게 너무 길다고 이렇게 조금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라이브를 좀 최대한 2시간 안쪽으로 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듭 제가 매번 간단하게 한다라고 하고 지금 말씀만 드리고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사설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 풀이에 좀 집중을 하고 나서 사설을 하더라도 최대한 이렇게 조금 시간을 좀 짧게 하는 걸로 라이브도 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월요일날 투표율도 안 나온 그때 어떤 경기력을 봤는지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EPL에 한해서. 자, 아스널과 번리는 아스널을 제가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톤빌라와 본머스는 아스톤빌라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과 웨스트햄은 브라이턴, 에버튼과 와포드는 에버튼, 그 다음에 노리치와 뉴캐슬은 노리치, 그리고 사우스햄튼과 리버풀은 리버풀, 그 다음에 맨시티와 토트넘은 맨시티. 발음이 왜 이러지? 셰필드와 크리스탈은 무승부, 첼시와 레스터는 첼시. 요렇게 제가 초간단 29회차 승무패를 예상을 한 경기였고요. 지금은 배당을 제외한, 아까 말씀드린 배당을 제외한 어떤 경기력,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혹은 패턴, 투표율 요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 픽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요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경기부터 할게요. 번리하고 아스널입니다. 아스널과 번리. 요 경기 많이 이변들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변이 일어날 확률은 좀 희박하다. 요렇게 조금 먼저 이제 결과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스널 승,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가 설명은 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 물론 번리가 이번에 조금 이변을 일으킬 만한 경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조는 합니다. 자, 근데 번리는 지난번 개막전에서 사우스햄튼 홈으로 불려서 3대 0으로
했고요. 거기에서 애슐리 반스가 2골, 구드문드손이 1골을 넣었는데, 여기에서 또 이 도움은 에릭 피터스라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스토크 시티에서 불러들어온 수비수가 또 도움을 했습니다. 자, 공수 조화가 좋은 번리는 맞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드링크워터도 6개월간 단기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리의 이제 다음 주 경기부터, 그러니까 이번 경기부터 드링크워터도 저는 출전할 거라고 봅니다. 6개월 후면은 다시 첼시로 또 복귀를 하는 조건이에요. 크리스 우드와 애슐리 반스와 제이 로드리게스의 이 합은 정말 위력적이다. 그리고 아주 날카롭다. 이렇게 저도 동조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는 아무리 뉴캐슬의 원정에서 쉽게 이길 수 있을 법한 경기를 아스널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경기를 이기긴 했습니다. 그런 경기력을 보여준 아스널의 원정에서도 번리가 똑같은 경기력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첫째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아스널은 작년 시즌에도 홈에서는 강했고 원정에서는 좀 바보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B클럽에서의 홈 경기를 상대적으로 약팀인 팀이 원정에서 게임을 뛰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변을 일으키기에는 좀 여러 가지의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우선은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이제 여러모로 아스널이 승을 예상을 하는데, 또 지난 경기에 어렵게 이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적으로 또 그러니까 출전하지 않은 선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외질, 그 다음에 뭐 콜라시냐, 그 다음에 라카제트 선수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콜라시냐과 외질 같은 경우는 로스터에도 들지 않았고요. 지난 경기에 일신상의 이유로. 그리고 라카제트 같은 경우는 좀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라는 이유로 벤치에서만 지켰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다 나올 거고, 지난 경기 뉴캐슬에서 보여준 페페와 니콜라스 페페와 그 다음에 이제 세바요스는 상대적으로 좀 그 전에 좀 많이 매스컴에서 떠들었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조금 좀 임팩트는 좀 적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니콜라스 페페는 아직은 조금 이렇게 좀 올라와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지난 아스널 1라운드 원정 경기보다는 홈 2라운드 경기력은 저는 좀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고 예상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요거 조금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좀 헷갈리시죠? 제가 승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다시 예의주시하냐. 저는 승은 가져갈 건데요. 주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크 딘 주심이 이번에 주심을 마쳤습니다. 마이크 딘 주심이 맡고 나서의 아스널 성적은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마이크 딘 주심이 아스널 경기를 맡고 나서의 아스널 성적은 1승 3무 9패입니다. 1승 3무 9패예요. 자, 일일이 제가 뭐 어느 경기를 했는지까지를 확인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아스널한테는 좀 껄끄러운 주심이 이번에 또 주심을 맡았다.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변의 또 어떤 조건에 하나의 또 이렇게 조건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요 부분은 사실 그래도 이변을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참고가 되라고 제가 이제 주심의 경기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저는 아스널이 상대적으로 번리는 쉽든 어렵든 이기는 경기 결과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첫 경기가 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좀 빨리 해볼게요. 아스톤 빌라와 본머스.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초간단 승무패 예측에서는 아스톤 빌라가 이길 거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요 경기 제가 다시 봤습니다. 아스톤 빌라 참 할 말도 있고 본머스도 좀 할 말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뭐 또 영상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결과론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요 경기 본머스가 이길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좀 하겠습니다. 본머스가 좀 우위에 있지 않겠느냐.
아스톤 빌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시즌에 앞서서 좀 많은 투자를 하면서 조금 이슈를 좀 이슈화했죠. 네, 이슈가 됐죠. 아스톤 빌라 자체가 메뉴 다음으로 조금 투자금을 많이 하면서 이슈가 됐는데, 이름값 있는 나름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을 끌어오진 않았습니다. 이 아스톤 빌라와 이 풀럼과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또 작년 풀럼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모래알 같은 조직력 보여주는 거 아니냐, 요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본머스 얘기는 이제 라이브를 하게 되면 경기를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아스톤 빌라는요, 지난 그 플럼 시즌과는 좀 다릅니다. 플럼은 지난 시즌에 진짜 이름값 있고 돈 되는 선수들을 그냥 다 긁어 모으다시피 이렇게 좀 해서 사실 조직력을 생각하고 이렇게 불러 모은 선수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톤 빌라는 좀 실속적으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아스톤 빌라의 기존 선수들이 14명이나 되는 선수를 방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에 합당한 또 선수들을 또 이번에 좀 데리고 왔는데, 많은 선수들 중에 이 대다수가 또 임대로 온 선수들이 좀 많습니다. 임대로 들어와 있는 선수들을 이번에 전부 다 완전 영입을 했다. 그리고 딘 스미스 감독이 또 이 과거에 브렌트포드 있었을 때의 또 어떤 그 제자, 또 그 감독 전략과 전술을 잘 이해하고 잘 따르고 잘 맞는 선수들을 이번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버밍엄에서 데리고 온 조타 같은 경우, 조타가 2명 있네요. 그 조타 같은 선수 같은 경우는 버밍엄 시티에서 이번에 데리고 왔는데, 뭐 요건 비하인드지만 아스톤 빌라와 이 버밍엄 시티는 무려 36년 만에 일어난 딜입니다. 이 두 팀은 라이벌이 조금 이렇게 좀 강해서 아무리 좋은 선수가 있고 탐나는 선수가 있어도 서로 트레이드를 하지 않았는데, 36년 만에 조타 선수가 아스톤 빌라를 옴으로 인해서 이 버밍엄 시티와 아스톤 빌라가 딜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딘 스미스 감독이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삼고초려 그 이상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데리고 오고 싶어 했는데 그 선수를 데리고 왔다는 점은 아스톤 빌라한테는 큰 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만, 물론 뭐 또 이렇게 뚜껑이 열어지고 또 경기가 거듭되면 또 아스톤 빌라가 좀 이렇게 모래알 같은 조직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떠나서 어찌됐든 본머스의 공격력이 아스톤 빌라보다는 전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경기를 아쉽게 홈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한테 후반전에 1대1로 무승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은 2015-16 시즌밖에 없습니다만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건 라이브 때 또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본머스의 승, 그래도 본머스의 공격력을 한 번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브라이턴과 웨스트햄 경기 또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요 경기도 상당히 좀 어렵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 경기는 초안 픽,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간단 픽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이튼의 좀 승리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브라이튼이 지난 경기에서 조금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저는 와포드가 무조건 이길 줄 알았고, 브라이튼이 이렇게 날카로운 공격력에 조직력이 있을 줄 몰랐고, 또 경기 템포가 이렇게 빠른 팀이었나 싶은 생각이었어요. 개막전은 원정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와포드를 3대0으로 이겼다라는 거, 확실히 이번 시즌을 대비해서 좀 준비를 잘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지난 경기가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100% 뭐 이 웨스트햄 전력이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예상을 하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경기도 경기지만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몇 시즌 동안 계속 보여주는 약간의 특징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슬로우 스타트라는 거. 웨스트햄은 요 몇 시즌 동안 계속 보면은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gelgel되고 좀 어렵게 게임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작년 시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4연패를 시작하고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 시즌 같은 경우도 2, 3라운드 내리 패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 시즌 같은 경우는 2라운드는 웨스트햄이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 이번이 2라운드잖아요. 2라운드는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16 시즌에
그러니까 15, 16 시즌이겠죠. 그런데 이제 3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는 내리 또 4연패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웨스트햄이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특징이랄까요? 좀 항상 매 시즌 시작할 때는 조금 어렵게 좀 시작을 한다라는 점도 약간의 조금 뭐 이번 시즌도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사실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력만 가지고 브라이턴 경기력을 예측을 했을 때는요, 쉽게 브라이턴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력, 그리고 브라이턴의 경기력,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두 팀을 매칭을 해보면 그래도 브라이턴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웨스트햄은 경기를 전체적으로 리드를 해 갈 공산이 저는 오히려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브라이턴이 오히려 역습을 통한 이런 전력 전술을 좀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예상을 하고, 분명히 지난 그 와포드와의 경기력과 흡사한 경기력을 저는 브라이턴이 보여줄 공산이 크다. 물론 그러한 그 공격에 있어서의 메이드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웨스트햄한테 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하튼 지금 홈 브라이턴에 대한 또 기세, 그리고 지난 지난 경기에서 선수들이 또 얻어갔었던 또 자신감, 수확,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번 경기에도 한 번은 더 브라이턴이 좀 웨스트햄을 상대로 좀 잡아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턴하고 이제 와포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에버턴하고 와포드 경기는 제가 아까 그 또 승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승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픽이 필요한 경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경기가 만약에 투픽이라고 하면 저 같으면은 저는 승무 이렇게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와포드가 아직은 조금 선수들이 개막하면서 이렇게 좀 폼이 좀 올라오지 못한 이런 경기를 보여줬고, 지난번 경기에서 두쿠레 선수의 자책골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갈 만한 결과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물론 뭐 넣고 싶어 넣은 건 아니겠지만, 자, 여하튼 에버튼은 또 지난번 경기에서 또 그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또 무승부를 했어요. 에버튼은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공격력에 있어서의 부재,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문제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좀 그 감안을 해서 데리고 온 아스널에서 이워비 선수가 이번 그래도 이 홈 에버튼에서는 그래도 신고식 뭐 이렇게 그 신고골을 하지 않을까, 첫 골을 좀 기록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냥 지난 경기를 배제하면 와포드도 만만치 않은 전력이긴 하거든요,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지난번 경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또 흔히 보는 뭐 데올로페우, 두크레 선수의 어떤 조화, 그 다음에 이제 날카로운 어떤 크로스, 뭐 이선 침투를 통한 어떤 득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빠른 경기도 가져가지 못했었던 데다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와포드의 경기력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거의. 그래서 초반에 조금 뭐 민 거 빼고는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운 경기를 또 와포드가 할 수도 있습니다. 홈 에버튼은 또 홈 아스날만큼 또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는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래도 그러니까 와포드보다는 에버튼이 조금 더 이제 경기를 리드해 갈 공산이 크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은, 투픽이 필요하다면은 저는 무승부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음 경기 노리치와 뉴캐슬입니다. 노리치와 뉴캐슬, 제가 노리치를 예상을 했었죠. 8번 경기가 되겠는데, 요 경기도 이제 사실은 뉴캐슬이 좀 정배인 것 같아요. 노리치가 정배인가요? 노리치가 정배, 해외 배당은 노리치가 정배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투표율은 뭐 25%, 34%, 41%에서 좀 그래도 뉴캐슬 쪽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그 2부 리그의 세 팀 중에요,
이기는 팀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노리치가 이기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번 그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노리치가 그래도 후반전에 보여주는 좀 이렇게 날카로운 모습들을 조금 나름 인상 깊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노리치가 조직력에 있어서의 만큼은 저는 지난번 경기를만 놓고 보면 뉴캐슬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공산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투표율은 뭐 역배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 노리치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기에 이제 4대1로 뭐 리버풀을 상대로 대패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노리치가 작년 시즌의 모습을 좀 보여줄, 뉴캐슬 상대로는 작년 시즌의 챔피언십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좀 보여줄 공산이 좀 크다.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좀 수비가 좀 불안하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수비가 조금 좀 허술함이 좀 보이긴 했지만, 뉴캐슬이 그렇다고 해서 공격에 있어서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선수들을 좀 많이 영입을 하거나 보유를 하고 있진 않고, 뭐 존조 쉘비가 뭐 조금 그래도 전체적으로 중원에서 공수 조율을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하지만, 또 중거리 슛도 좀 많이 때리기도 하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 그런 공격력만 따지고 놓고 보면은 또 노리치도 꽤나 좀 무서운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경기도 선수들 몇 면이 한번 얘기해 보면서 제가 이제 맞대결 전적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라이브 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 경기 또한 저는 노리치의 승 보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9번 경기죠. 네, 리버풀하고 사우스햄턴. 네, 사우스햄턴 뭐 요거는 좀 넘어가겠네요. 리버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이변이 안 일어날 것 같은 경기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요 리버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리버풀과 첼시의 지난 그 우에파 슈퍼컵에 대한 어떤 피로 누적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우스햄튼한테 지는 거 아니겠냐, 혹은 비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변을 보시는 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상대는 리버풀이다. 네, 사우스햄튼한테는 클롭 감독이 부임을 하고 나서요, 단 한 번도 지질 않았습니다. 네, 클롭 감독 부임 후에 사우스햄튼한테는 단 한 번도 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사우스햄튼 출신들이 꽤나 있죠. 뭐 클라인이라던가 마네, 그 다음에 이제 반다이크, 이런 선수들이 다 이제 친정팀이 또 사우스햄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우스햄튼만큼은 리버풀한테 좀 어떻게 보면 EPL 안에서 좀 가장 잘 대응할 만한 또 이렇게 좀 약팀,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정 경기라서 좀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습니다. 여하튼 리버풀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를 거듭할수록 또 선수들이 물이 올라와 있고, 계속해서 지금 선수들이 득점을 해가면서, 지난번 우에파컵 그 슈퍼컵 같은 경우는 마네 선수가 또 2골을 넣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쿼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리버풀이 지난 슈퍼컵에서 첼시한테 졌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슈퍼컵을 이스탄불까지 가서 이긴 팀은 그래도 그 승기를 가지고 올 공산이 크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런 어떤 승리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팀을 사우스햄튼이 리버풀을 이기거나 비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시티와 토트넘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맨시티 쪽이 좀 가져갈 공산이 좀 크죠. 그러니까 이번 회차에서는 강팀끼리에서의 이 경기력은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지자면 만약에 맨시티와 리버풀과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 요 3경기, 첼시까지 4경기 중에 그래도 이변이 일어나면 어느 경기에서 일어나겠느냐. 근데 대부분이 이제 아스날 혹은 첼시를 꼽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맨시티와 리버풀은 좀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 공산이 좀 크다고 봅니다. 토트넘이 그래도 저는 있어야 될 선수는 있어야 된다. 뭐 데스크라인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손흥민 특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국뽕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챔피언스 리그를 지난번 경기를 보셨으면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또 그렇게 한 방씩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어찌됐든 포이스와 함께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까지 출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그 아스톤 빌라와의 홈 개막전에서 3대1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또 맨시티 홈에서의 또 원정 경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맨시티가, 토트넘을 얘기하기 전에 맨시티가 스쿼드가 너무 좋습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진짜 그 벤치 선수가 나와도 베스트일 정도로, 네, 지금 스쿼드가 너무 두텁고, 또 상대적으로 또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도 토트넘은 맨시티 홈에서 많이 열세입니다. 여러모로 지금 사실 토트넘이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도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뭐 이거 경기를 또 뭐 혹시 모르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가져가시는 거는 뭐 본인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쨌든 요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가 이길 공산이 아주 큰 경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맨체스터 시티는 대진표가 좋습니다. 지금 다음 경기가 이제 본머스 원정이고요. 브라이턴 홈이고요. 브라이턴을 이제 홈으로 불러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리치 또 원정을 가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는 사력을 다해서 이 토트넘을 좀 어떻게 보면 손쉽게 잡아낸다면, 앞으로 일정상 맨체스터 시티는 지지 않을 경기를 계속 보여줄 공산이 큰 이런 스케줄에 놓여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경기 다음에 뉴캐슬과 이제 홈 경기, 그 다음에 아스널 또 원정을 가고요. 또 크리스탈 홈 경기. 뭐 좀 아스널을 뺀다고 하면, 아스널은 워낙에 이제 치열한 북런던 더비니까 그 경기를 빼면 그래도 조금 요 경기만 잘 마무리해서 만약에 무승부라도 가지고 간다면 아스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또 경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뭐 맨체스터 시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지? 여기 있나? 네, 그 13번 경기죠. 셰필드와 이제 크리스탈 경기. 요 경기가 이제 저는 이제 무승부를 이제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투픽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경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무승부는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무승부보다는 단통을 가라고 하면, 저는 이제 셰필드보다는 그래도 크리스탈 쪽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금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지난번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저는 지난번 경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리시즌에서도 단 한 번도 조금 이렇게 좀 뭐 임팩트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에버튼도 마찬가지긴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윈블던이라는 팀한테도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는 또 지기도 했고, 2대2로 비겼죠. 2대2로 비기기도 했고, 2실점이나 했다라는 거.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금 이제 자하 선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좀 이길 수 있느냐 혹은 비기느냐, 이렇게 조금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뭐 이제 이름값이나 혹은 어떤 그래도 일부 리그에서 그래도 계속 있어 왔었던, 그리고 이제 또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경기를 펼칠 법한 팀은 그래도 셰필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하고, 게리 케일이 또 첼시에 있던 게리 케일이 또 이번에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하 선수는 시즌, 그러니까 영입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팀에 헌신을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상태고요. 물론 뭐 선수들이 하는 얘기를 100%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뭐 기사를 100% 다 믿을 수 없듯이. 자,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셰필드가 지난번 경기에 어렵게, 어떻게 보면은 또 어렵게 본머스의 후반전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넣으면서 1대1로 무승부를 가져가긴 했는데, 홈에서의 이 두 팀은 사실은 이제 뭐 맞대결 전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셰필드도 그렇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력을 좀 더 많이 파악할 수밖에 없었는데, 조직적인 두 팀이 붙는 경기에 있어서 빠른 템포의 경기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홈팀이 셰필드가 의외로 조금 많이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는 좀 먼저 좀 맞아준 다음에 이 역습을 통한 경기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전후반전이 굉장히 좀 달라질 공산이 큰 경기가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셰필드가 전반전에 굉장히 좀 많이 밀어붙이면 오히려 후반전에서는 좀 점유율 축구를 하거나 빠른 경기 템포를 가져갈 공산이 큰 크리스탈이 되겠다,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해보는데, 그래도 워낙에 이 득점의 분포가, 특히나 이제 또 크리스탈 팰리스는 득점력이 조금 부진한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제골이 나온다고 하면 의외로 저는 셰필드 쪽에서 나올 공산이 좀 크다고 보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공격 라인에 있어서의 조합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게리 케일이 또 합류한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가 또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0대0 내지 1대1 무승부 정도는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후반전까지 계산을 하면 그래도 노련미가 있는 선수들이 크리스탈 팰리스에 꽤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기를 리드해가면서 다소 저득점 양상을 띌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마지막 첼시 경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첼시와 이 레스터 경기, 많은 분들이 좀 첼시로 봤다가 또 다시 레스터가 이길 것 같아 했다가 또 얘네 두 팀은 또 무승부가 많아 해서 무승부로 보고 좀 많이 갈립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요 경기는 그래도 첼시가 조금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예상을 했는데, 요 경기 또한 저는 좀 투픽이 필요한 경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첼시는 사실은 메뉴 경기만 놓고 봤었을 때는 아마 대부분의 이제 보셨던 분들은 뭐 무패를 좀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단통패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슈퍼컵 경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고렇지만은 않죠. 뭐 레스터가 마냥 이길 것만은 같지 않죠. 자, 물론 게임을 지금 3일 전에 경기를 뛰고 또 게임을 뛴다라는 거는 선수들한테 조금 만약에 체력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리버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클래스가 어디 가겠습니까? 홈에서 하는 경기에 또 첼시는 아까 전에 이제 아스날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 경기를 더 치름으로 인해서 선수들의 어떤 조합이 조금 더 좋아졌다, 저는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하거든요. 뭐 지난번 슈퍼컵만 놓고 봐도 뭐 아브라함 선수의 뭐 득점은 없었지만 지루, 그 다음에 이제 플리시치, 뭐 요 두 선수의 또 득점을 통해서 또 어찌됐든 또 연장전에 또 이렇게 또 승부차기까지 가서 물론 아쉽게 지긴 했습니다. 사실 경기에서 그렇게 연장전까지 해서 이기고 오느냐 지고 오느냐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냥 첼시가 또 레스터를 그냥 또 홈이라고 잡을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도 첼시 승이라고 이제 초간단 픽에서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요거는 그래도 좀 첼시 승만 가져가기에는 전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생각을 하고요. 레스터가 맥과이어 선수를 이제 떠나보내면서 수비력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안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한 개막전이었는데, 비록 레스터다운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고 울버햄튼다운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0대0 무승부가 났습니다. 생각외로 오히려 박터지는 경기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었던 개막전이 득점 없이 그냥 비기고, 사실 경기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었던 경기 중에 하나가 레스터와 울버햄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네. 어찌됐든 비기는 결과가 저는 레스터한테 그렇게 썩 좋은 경기 결과라고 생각하진 않고, 오히려 최근 들어와서까지 지금 이제 유로파 예선을 지금 계속 뛰고 있는 울버햄튼이 원정에서 레스터를 무실점으로 또 이렇게 무승부를 하고 나왔다라는 거는 오히려 울버햄튼한테는 이득이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레스터는 이번 경기에서 좀 공격적으로 좀 나올 공산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첼시는 스쿼드가 지금 완전히 조화로운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뭐 비록 지난 슈퍼컵에서 마지막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면서 저 리버풀이 이기는데 일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브라함도 지난번 메뉴와의 경기 때보다도 좀 더 날카롭고 좀 더
라인을 좀 깨면서 좀 날카로운 모습을 조금 많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플리시치도 마찬가지고 또 마운트 선수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경기를 거듭할수록 뭔가 좀 조화를 이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이제 지고 왔었던 경기력에 대한 체력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나이 어린 선수들이 많은 첼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멘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에 반해서 레스터가 또 만만한 전력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 경기는 단통 승만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네, 승 아니면 패, 무승부가 나기보다는 양쪽에서 갈릴 공산이 크다,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하고, 왜냐면 첼시도 사실은 지난번 경기도 지고 또 지지난번 경기도 어찌됐든 졌기 때문에 홈에서 하는 이 경기만큼은 첼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아마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거고, 뭐 레스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기려고 이번 경기를 좀 잡는 그 홈에서 좀 이기는 경기력을 못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말이 꼬입니다. 홈에서 이겼었어야 될 경기를 못 가져갔기 때문에 이번 첼시와의 원정 경기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요 경기는 투픽을 가져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해서 저는 투픽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남은 EPL 경기만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제가 어제 잠을 거의 못 잔 관계로 좀 상당히 조금 사실 쾌합니다. 그래서 원래 영상을 낮에 올려드리려다가 제가 너무 진짜 이 영상을 보니까 이걸 진짜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최대한 좀 쾌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밤에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제가 얘기를 지금 팀을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뭐 경기 결과 예상안에 대해서는 제가 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듭 뭐 라이브를 하게 되면 좀 참여를 해서 제가 왜 이렇게 봤는지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라이브를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라이브를 참여하게 되면 또 14경기를 다 하겠죠. 최대한 좀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2시간 안쪽으로 좀 끝날 수 있도록, 2시간이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라이브를 좀 앞으로 좀 진행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에서 좀 영상이 좀 지난번 영상에서 영상이 좀 짧았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신 라이터스님, 뭐 또 세상 밖으로 네, 아이디가 지금 급하게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두 분께서 조금 올려주셨는데 네, 대단히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영상에 대해서 또 의견을 좀 주실 분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는 K리그를, 네, 남은 6경기 K리그를 배당 분석과 함께 같이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금요일 되시고, 이번 주말은 꼭 네, 좋은 등수에 드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프로토까지도 이번에 이제 저기 분데스리가와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리메라 리가가 같이 이번에 이제 또 개막을 했기 때문에 좋은 프로토 저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을 보시면 댓글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좋아요하고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그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